달에 산이 있다. 이 사실을 처음 알아낸 것은 16세기의 과학자 갈릴레이였다. 그런데 당시 망원경 기술은 보잘것없어 다른 사람에게 달을 확대해서 보여줄 수 없었다. 그러면 갈릴레이는 이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달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구분해주는 갈지자 형태를 보고 달에도 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당시 수많은 천문학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달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보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과학적 추론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평론가 딘 사인트먼은 말한다. 갈릴레이와 다른 천문학자들 모두 물리학과 천문학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하게 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갈릴레이가 과학 외에도 유화와 스케치를 즐겼다는 것. 갈릴레이는 명암대조법이라는 회화 기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달의 표면에 명암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다른 과학자들은 보지 못한 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의 뛰어난 과학자, 기업가, 발명가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은 1901년부터 2005년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들과 그렇지 않은 과학자들을 비교해 보았다. 이 두 그룹 모두 자기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지만 한 가지 부분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노벨상을 수상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 그룹의 사람들이 예술 활동에 관여하는 확률이 훨씬 높았던 것. 음악 분야는 2배, 미술은 7배, 공예는 7.5배, 글쓰기는 12배, 공연 분야는 무려 22배였다. 기업가, 발명가, 뛰어난 과학자들이 예술에 흥미를 보인다는 사실은 그들이 호기심이 많고 재능이 뛰어나다는 증거입니다. 과학과 사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전문 영역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최근 프레데릭 교수의 연구 결과 역시 이를 증명한다. 그는 패션 디렉터들이 창의적인 컬렉션을 만드는 것과 해외에서 보낸 시간과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가장 창의적이라고 선택된 제품의 디렉터들 가운데 2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창의적인 디렉터들이 해외에서 근무한 시간이 길수록 창의적이었다. 단기 근무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휴가처럼 단순히 거주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외국에서 디자인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새 컬렉션의 창의성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었다. 둘째, 디렉터들이 근무한 외국의 문화가 자신이 태어난 모국 문화와 다를수록 창의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양한 문화권을 돌아다니며 여러 나라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다양성보다 이질성이 깊어야 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좀 더 실질적인 4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자신의 관심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취미를 가져라. 인문 과학 분야에 속해 있다면 예술, 스포츠가 좋을 것이다. 둘째, 해외 여행을 떠나라. 저절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서 낯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다양한 사람을 깊이 만나보라. 이론 중심으로 접근하는 독학자 스타일이라면 실험과 실무 중심의 실행가 스타일을 사귀어보자.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다. 나중에는 당신의 역량이 될 것이다. 넷째, 검증된 다양한 책을 읽어보라. 한 권의 책에는 한 사람의 모든 지식과 생각, 논리와 지성이 진하게 녹아있다. 책만큼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경험을 자세하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 독서는 창의성의 베스트 프렌드다.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실수를 많이 해봐야 한다. 실수는 필수다. 어떤 실수가 건질만한 실수인지 식별해내는 것이 비결이다.